자, 오늘은 저희가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단 말이죠. 마지막 회의 때 피치 못하게 1위 참석을 못했고 2하고 3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3이 추성훈 씨 유튜브를 엄청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야. 마침 이제 나도 영상을 몇 개 봤었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추성훈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얘기가 나왔어. 갑자기 추성훈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재 해서 그럼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을 얘기할래 이렇게 됐거든. 결론은 뭐냐? 각자가 어떤 유튜브를 보나 요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는 근데 남들 다 보는 것들 있잖아. 조회수 뭐 한 20만 밑으로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좀 뭔가 마이너한 채널들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 쇼츠 위주로 도는 편인가?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주간 예능 클립 있잖아. 본방으로는 요새는 거의 안 보는 추세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구만. 전참시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전참시는 약간 내 스타일 아니고 유퀴즈나 라디오스타 런닝맨 같은 거 그마저도 틀딱일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볍게 소비하는 것 같아. 런닝맨은 못 참는다. 라디오스타 못 참는다. 아는 형님은 요새 좀 참아. 아는 형님은 좀 참아. 신선도가 좀 떨어졌어. 무튼 약간 예능 위주로 본다. 그치. 이제 제일 재미없는 나 빼고 너희들이 좀 뭘 보는지 궁금하네. 나도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긴 해. 뜬뜬 이런 거 핑계고 재밌게 보고 뭐 아니면 빠더너스 같은 거 재밌게 보고. 아 빠더너스 딱대. 근데 이제 빠더너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홈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가 있었어. 그때 사실 더 좋아했고 요즘에는 좀 예능 채널 같아져가지고 좀 안 보게 됐어. 오히려 메이저화 돼서 더 안 보는 특이한 경우구만. 아니면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집 짓는 거. 집 짓는 걸 엄청 보거든. 너무 재밌어. 산속에 가서 오두막 짓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걸 엄청 본다. 오프그리드, 부시크래프트 치면은 서양 형들이 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오두막 짓는단 말이야. 야 근데 그런 영상들 조회수 어마무시하지 않아? 진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뭔가 홀린 듯이 눌러 보면 조회수 몇백만씩 아니면 1000만 회 막 이래. 와 쩐다 하고 그 채널에 들어가면 뭐 구독자 10만 명. 그런 채널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거야.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들 있잖아. KBS 1TV? 그런 데서 하는 다큐멘터리들 본방으로는 사실 있어도 안 보고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나와도 바로 다른 데로 이제 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유튜브로 보면 조회수가 막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어느새 그걸 막 보고 있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200만 회 중에 하나가 날 거야. 근데 그거를 너도 본방으로 본 적이 있어? 없지.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그게 약간 유튜브라서 더 보게 되는 건가? 유튜브가 좀 더 다큐멘터리 보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TV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봐야 되잖아. 동시간대에 너무 다양한 프로들이 한꺼번에 다 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골라서 보는 거잖아. 근데 다큐멘터리가 그 중에 제일 재밌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유튜브에서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든 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EBS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렇지. 엄청 많이 본 것 같아. 자연인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그 내가 알기로 이가 넷플릭스로 다큐멘터리를 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안 봐. 요새는 또 안 봐?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 넷플릭스 다큐가 진짜 찐 아니야? 자체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박리담회 하듯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어내니까 기승전결이 뻔해지는 거 있잖아. 좀 프레임에 맞춰서 다큐멘터리 주제를 끼워 넣는 기분? 잘 안 보게 되긴 하더라. 어느 순간. 양산을 하는구나.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네. 특히 해외 영상들, 다큐 영상들이 엄청 많을걸? 나는 왜냐면 다큐멘터리 하면 BBC의 살아있는 지구 막 이런 거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되게 많을 거야 아마. 나는 아까 부시크래프트 얘기하니까 이건 아마 2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원시인이 사는 대로 사는 거를 브이로그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되게 재밌게 보고 지금 구독한 목록을 봐보니까 노잼 유튜브밖에 없어. 지식 전달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지식 한입, 지식 브런치, 슈카월드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뭐 빠더너스 이런 식의 개그 유튜브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보물섬 이런 거 있잖아. 자기 개발의 화신이네. 약간 나는 보고 나서 유익한 게 좋더라고. 서점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개발서야. 자기 개발서 같은 내용은 잘 안 보는데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해주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되게 많이 보는 게 리스토레이션 하는 영상이 있어. 고장나거나 낡거나 막 썩은 거를 다시 복원하는 거야. 그 부분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드 팅커링. 그거 엄청 많이 봤어. 사실상 전체 영상을 다 본 것 같아. 근데 우리 되게 다양한 걸 얘기했는데 안 나온 거 하나 있는 것 같아. 음악? 먹방 영상. 음악이야 뭐 알아서들 많이 볼 거고. 먹방 영상 절대 안 보지. 먹방 절대 안 봐. 나도 먹방 진짜 안 보거든. 아예 안
안 보거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먹방 유튜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맞아. 근데 조회수 장난 아니잖아. 구독자도 막 1000만 명 되는 사람들도 막 많고 무슨 심리로 보는 건지 약간 궁금하긴 해. 나는 사실 먹방을 볼 때 많이 먹는 거를 보통 이제 컨텐츠로 하잖아. 근데 그거는 왜 수요가 있는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적당한 양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신기하잖아. 그치? 왜 볼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약간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지 흔히들. 그치. 처음에는 그냥 보더라도 채널 주인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 생기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마치 어른들이 손자가 이렇게 막 맛있게 먹으면은 좋아하잖아. 복스럽게 먹는다고.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다이어트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리만족성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런 것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체질이 원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럴 법하네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식사 중에 소리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싫어. 히스테릭하고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입을 열고 밥을 먹거나 밥 먹으면서 막 추임새 막 이런 거 하거나 이런 걸 진짜 싫어해. 그러면은 밥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먹방 영상이 정말 나한테는 크립토나이트 정도의 영상이다 보니까 먹방은 진짜 안 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이겠는데? 영상 내내 쩝쩝 후루룩 막 이렇게 먹잖아. 난 그 면치기하고 이런 것도 진짜 싫어하거든. 아하. 면치기 하면은 그 면에 있는 국물이 튈 여지가 있어요. 튈 여지 많지. 좋다고는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식탁에서 소리 내면 경을 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번에 명절 썰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가 굉장히 근본 있는 집안 출신인가 봐. 스트릭트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호적을 샀을 수도 있잖아. 왜 셀프 패드립을. 먹방 얘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긴데,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유일한 먹방 채널이 있거든. 오. 퇴근남 유경우라는 채널이 있어. 먹는 거는 그냥 적당히 먹거든. 근데 삶이 약간 주제야. 공단 같은 데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먹는 거가 메인이라기보다 그냥 서로 일상에 찌든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채널이거든. 정감 가고 좋더라고. 좀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다. 유일하게.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일상을 평범하게 나타내는 영상들일 텐데 편집 기술 같은 게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이랑 자막밖에 안 치거든. 완전 심플하게? 완전 심플하게. 앵글도 핸드폰을 삼각대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냥 찍거나 고프로 하나 사가지고 이제 앵글도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사실상.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21만 명 정도란 말이야. 내가 되게 놀란 게 있었는데 이분이 당연히 유튜버긴 하지만은 영상 편집을 배우거나 하지 않았을 거잖아. 근데 컷 편집의 어떤 지점 같은 게 진짜 적절해. 앵글이 2개밖에 없잖아. 2개를 진짜 맛있게 컷 편집을 하고 적재적소에다가 편집을 해서 이 앵글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거기를 쓰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공백이 있잖아. 그거를 잘라내는 타이밍도 진짜 적절하게 잘 잘라. 그래, 나는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시기에는 어떤 콘텐츠 제작 쪽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데 그거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어. 감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괜히 21만 명 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뒤늦게라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간에 보면서 이제 구독자 수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 갈 길이 머네 우리도. 갑자기 생각난 또 유튜버가 있는데 오믈렛 만드는 유튜버가 있거든. 오믈렛만? 오믈렛 도전기 해가지고 1일차부터 오늘이 96일차거든. 와, 진짜네. 쇼츠로 오믈렛만 만들어. 근데 진짜 개 잘 만들어. 아, 진짜? 처음에는 약간 좀 헤매. 말도 안 돼 막. 근데 점점 늘어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믈렛에 기교 부리고 장비 구입하고. 오믈렛의 신이 돼? 댓글로 보면은 이제 극찬밖에 없어. 한 90일쯤 되면은 열심히 오믈렛만 하면 오믈렛 장인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해볼까? 한우물 파괴 챌린지 같은 느낌인 거잖아. 90일 도전기. 노래 연습? 그건 안 돼. 피아노 연습? 셋 다 메인이 조금 다르잖아요. 3 같은 경우는 기타를 친다고 치고 1은 피아노를 친다고 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래를 한다고 치면 각자 메인이 아닌 거를 이제 90일 동안 챌린지를 하는 걸로. 3은 드럼. 제일 덜 쳐본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1이 애매하네. 엔지니어링 막 이런 걸 해야 되나? 1이 그러면 믹싱을 하자. 너는 뭘 할래? 기타 해라. 나는 뭐 기타나 피아노 이런 거 해야지. 한홍 90일 동안 치기 뭐 이런 거. 최악이다. 한홍 나 뭔지 알거든? 속이려고 하지 마. 아니,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다녀봤으면 모를 수가 없지. 피아노 학원 바이엘 학원에서 울면서 뛰쳐나가가지고 엄마가 그만두었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피아노 학원이 지옥 같아 이래가지고 엄마가 충격받아가지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그래서 바이엘 학원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이거 약간 남 얘기 같지 않다.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 학원 가기 싫어서 막 그냥 꾹 참고 할 것이지. 지금 생각하면 피아노 좀 칠 줄 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남의 돈으로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제 내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꿀 빨면서 배웠어야 되는데. 맞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문화생활에 굉장히 약하셨거든. 문화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유형의 세대였나? 단점이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문화생활은 다 클래식이었어. 딴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적이었나 보다. 비슷한 거지. 중학교 때인가? 기타 치는 거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겁나 싫어하셨어. 클래식이 아니다 이거지. 기타 학원을 3달인가를 다녔거든. 클래식 기타를 배웠어. 클래식 기타는 좀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아니었다. 재밌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음악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셋 중에 유일하게 음악이 업이었죠. 그러네요 진짜. 인생 모른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뭐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적당히 시켜라. 안 그러면은 그걸 업으로 삼아버리는 수가 있다. 애가. 나 저 이런 공감해. 애가 뭘 하고 싶대.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은근히 시켜라. 재능이 있을 확률보다 없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적당히 질려가지고 그만둔다. 그게 맞다. 못하게 하면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하지. 판을 품는다고. 그래서 나처럼 된다. 원래 어릴 때 빨리 질리거든.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시키는 게 맞네. 나 저거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게임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 컴퓨터도 사달라는데 안 사주고 게임기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고 이랬거든. 나이를 먹고서 이제 게임에 탐닉하는 어른이 되었지. 그래서 나는 아동기의 어떤 욕망은 충분히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금방 질리니까. 유튜브 얘기하다가 뭐 자녀 교육 방침까지 와버렸는데. 원래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 아니겠어?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은 추성훈 유튜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성훈 유튜브 뭐 얘기 좀 해야 되나?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거의 2번째 3번째로 본 게 집 공개하는 거였거든. 추성훈 아내가 야노시오잖아. 일본에서도 집 공개를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집이 엄청 깨끗했단 말이야. 근데 추성훈이 공개한 버전의 집에서는 겁나 더러운 거야.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막 옆에 쪽방에서 막 자고 그래가지고 야노시오한테 엄청 혼났대. 그게 방송에 나왔다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버렸잖아. 전 국민한테 다 공개가 됐잖아. 집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겠다. 궁금하다. 그래서 야노시오가 집 공개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 거기 가보면은 지금 다 한국인 댓글밖에 없어. 이게 야노시오 버전이군요 막 이러면서 다 놀리는 댓글밖에 없어. 그 영상까지 봐야지 이제 완성이야.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막상 무슨 유튜브를 보냐에 대해서는 한 반 정도만 얘기를 한 것 같고 나머지는 또 뭐 헛소리를 한 것 같네. 그러게. 무튼 결론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시켜라. 그래. 원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주제야. 그리고 야노시오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달아라. 너무 웃기네. 진짜 정말 출발점과 한 100m쯤 떨어진 곳으로 왔다. 2가지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